서정은은 백화점 6층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6살의 그녀에게 이곳은 피난처 같은 곳이었죠. 집에 가면 별거 중인 남편과 관련된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이렇게 지칠 줄 몰랐습니다. 또 비가 오네. 창밖을 보니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서정은은 핸드폰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비가 올 것 같아요. 픽업 부탁드려요. 네, 사모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장민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39살의 그는 정은네 집 전속 운전기사로 일한 지 이제 3년째였어요.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서정은이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보였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우산 드릴게요. 고마워요. 차 문을 열어주는 민수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정중해 보였어요. 서정은은 뒷좌석에 앉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인데 왜 오늘은 다르게 느껴질까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의식 중에 룸미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집중하고 있는 눈빛, 그의 옆 얼굴이 룸미러에 반쯤 비쳐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걸까요? 민수 씨, 네, 사모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정은은 그 목소리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남편과는 몇 달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매일 차가운 말들만 오갔죠.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정은은 다시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민수의 눈과 잠깐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정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말이에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죠. 서정은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집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는데 이 차 안에서는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사모님, 교통 상황이 좋지 않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차들이 거의 멈춰 있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서정은은 대답했지만 사실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이 고요한 공간에서 민수와 함께 있는 시간 말이에요. 룸미러 너머로 보이는 민수의 단정한 모습이 서정은에게는 이상하리만치 위로가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위로였죠.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차들이 하나둘 길가에 멈춰 서기 시작했죠. 사모님, 잠시 대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차들이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서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우가 차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급할 거 없어요. 서정은이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추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룸미러로 서정은을 살펴보더니 에어컨을 줄였어요. 사모님, 추우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정은은 괜찮다고 했지만 어깨를 살짝 움츠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수석 밑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거 쓰세요. 민수가 뒤를 돌아보며 전기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담요였어요. 서정은은 놀랐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 두셨어요? 네, 겨울에 사모님께서 추위를 타시는 것 같아서요. 민수의 대답에 서정은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담요를 받아들고 보니 이미 따뜻했어요. 이미 따뜻하네요. 아, 미리 데워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요. 민수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서정은은 그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미리 데워뒀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 둔 거였나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온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가 담요의 작은 컨트롤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서정은이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손이 잘 안 닿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뒤로 몸을 돌리더니 서정은의 손을 잡고 버튼을 함께 눌렀어요. 그 순간 민수의 손끝이 서정은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정은은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언제였을까요? 한참 잊고 지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됐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손을 뗐지만 서정은은 아직도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요를 몸에 두르니 정말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따뜻하네요. 다행입니다. 민수가 앞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정은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담요의 따뜻함도 좋았지만 더 좋은 건 이런 배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담요를 데워뒀다는 것, 서정은이 추위를 탈 것을 생각해서 준비해뒀다는 것, 그리고 방금 전 스친 그 따뜻한 손길까지 서정은은 담요를 꼭 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민수 씨, 네, 사모님. 항상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룸미러로 서정은을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이 편안하셨으면 해서요. 그 한마디에 서정은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 몰랐어요.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이 비로는 집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거든요. 차들이 하나둘 길가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서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별거 중인 남편이 있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날 집에 가는 게 더 부담스러웠죠. 민수 씨, 레이크빌 콘도 아세요? 네, 압니다. 거기로 가시겠습니까? 네, 콘도 멤버십이 있어요. 오늘은 거기서 쉬어야겠어요. 민수가 방향을 바꿔 레이크빌 콘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콘도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착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객실이 거의 없어요. 프런트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온 거였죠. 그럼 뭐라도 있나요? 스위트룸 하나만 남았는데 침대가 2개 있습니다. 서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낸다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걸로 할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에요. 1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층까지 계단으로요? 사모님, 제가 짐을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민수가 서정은의 핸드백과 자신의 가방을 들었어요. 서정은은 고마웠지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요. 같이 고생시켜서 괜찮습니다. 함께 가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5층쯤 올라가니 서정은이 숨이 찼습니다. 잠시 쉬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서정은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계단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운동 부족이네요. 서정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상황이 힘들 수도 있는데 민수와 함께라니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서정은은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급할 거 없어요. 8층에서 또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물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이것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혹시 몰라서요. 민수의 대답에 서정은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는군요. 민수 씨는 정말 세심하시네요. 사모님 덕분에 배운 거예요. 저 덕분에요? 네, 사모님을 보면서 배려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서정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영향을 줬다고요? 마침내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숨이 찼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함께 무언가를 해낸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셔야겠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서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동행이었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하게 쉬세요. 네, 사모님도 편히 쉬세요. 둘 다 각자의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층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한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방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복도에서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정은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둠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수 씨는요? 저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손전등 켤게요. 민수가 핸드폰 불빛을 켰어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서정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보였어요. 정전이 금방 복구될까요? 글쎄요. 이런 날씨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어요. 그럼 이대로 자야겠네요. 서정은이 말했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침대 사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모님, 불편하시면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침대가 2개인데 왜요? 서정은이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낯선 남자와 같은 방에서 자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정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다. 민수 씨, 네, 사모님,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서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낯설지 않죠? 서정은의 말에 민수가 몸을 돌려 서정은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3년 동안 매일 봤는데도 오늘이 가장 편하네요. 서정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따라 사모님이 다르게 보여요. 민수의 고백에 서정은은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다르게요?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민수의 말에 서정은은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그렇죠. 오늘은 사모님과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냥 서정은과 민수였어요. 민수 씨도 그래요. 오늘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냥 민수 씨 같아요. 기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어둠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가 참 좋았어요. 이상하죠? 이런 상황인데. 서정은이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모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정은의 질문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서정은은 안도했어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사모님이 편안하시면 됩니다. 바람소리가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방 안은 고요했어요. 둘 다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서정은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온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정은은 별거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재산 분할 협의도 끝났습니다.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마친 오후 문득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그 비오던 밤 이후로 민수와는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서정은은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바다가 보고 싶어요. 안면도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사모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어요. 차에 타면서 서정은은 민수의 표정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민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서정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뭔데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서정은은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왜요? 갑자기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민수가 룸미러로 서정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 서정은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네, 비 오던 그날, 사모님과 나눈 이야기들, 민수의 고백에 서정은은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래요. 계속 생각났어요. 서정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민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사모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모님의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민수예요. 장민수라는 한 사람이요. 민수의 말에 서정은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사모님과 운전기사가 아니라 서정은과 민수였어요. 저도 이제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냥 서정은이에요. 서정은 씨. 민수가 서정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이름으로 부르는 거였죠. 서정은은 그 소리가 좋았어요. 네, 민수 씨. 오늘 이사 마치셨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정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뭔가 정리된 것 같은 표정이세요. 민수의 말에 서정은은 감탄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잘 봐주는구나. 맞아요. 오늘 끝냈어요. 힘드셨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서정은이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새로 시작해요. 서정은이 말하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서정은 씨와 함께. 민수의 고백에 서정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서정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정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니. 56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차는 바다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사모님과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정은과 민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두 사람이었어요. 안면도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서정은과 민수는 바닷가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민수가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서정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비 오던 날의 답답함과는 정반대였죠.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민수 씨, 네, 솔직히 무서워요. 서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서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세요? 이런 감정이요. 56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서정은의 고백에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9살까지 이런 마음 몰랐어요. 정말요? 네, 서정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민수의 말에 서정은은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니.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정은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랑입니다. 서정은 씨를 사랑해요. 민수의 고백에 서정은은 눈물이 났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서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민수가 서정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서정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거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정은 씨가 웃을 때가 가장 예뻐요. 민수가 말했어요. 서정은은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민수 씨도 웃으세요. 평소에 너무 진지해요. 이제 자주 웃을게요. 서정은 씨와 함께라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예뻐요. 서정은이 말했어요. 바다도 예뻤지만 이 순간이 더 예뻤습니다. 서정은 씨가 더 예뻐요.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서정은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민수의 대답에 서정은은 안심했어요. 그렇죠.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커피를 다 마시고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좋았어요. 오늘이 우리의 첫 데이트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정은도 웃었습니다. 네, 첫 데이트예요. 56살과 39살의 첫 데이트. 늦었지만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30년 결혼에서도 없던 이런 확신과 따뜻함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해요, 민수 씨. 저도 사랑해요, 서정은 씨.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고백을 바다로 날려보냈어요. 해가 져서 두 사람은 안면도에 있는 한옥 스테이를 찾았어요.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으실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수기라 다른 곳도 다 찼다고 했습니다. 서정은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정은이 먼저 대답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옥방은 아늑했어요.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소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서정은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단순하지만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져요. 민수도 동감했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끓여준 대추차였어요. 민수 씨는 어릴 때 어땠어요? 서정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이제는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어요. 책 읽기를 좋아했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차분하시잖아요. 서정은 씨는요? 저는 좀 활발했어요.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고요. 서정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그런 서정은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정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어요. 서정은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구나.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민수의 이야기에 서정은은 공감했어요. 둘 다 일찍 상실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더 조용해지신 거예요? 아마도요.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착한 아들이셨네요. 서정은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온돌 바닥이 따뜻했어요. 서정은 씨, 네, 30년 결혼 생활 행복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정은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냥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익숙함과 행복은 다르죠. 맞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서정은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서정은의 고백에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같아요. 서정은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정은의 볼에 손을 갖다 댔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첫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이제 뒷걸음질 치지 않을게요. 서정은이 속삭였어요. 저도요. 서정은 씨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게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밖에서는 솔바람 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56살과 39살, 늦게 만난 사랑이지만 진실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사랑의 감정을 두 사람은 그날 밤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새벽 6시 서정은이 먼저 눈을 떴어요.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서정은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서정은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바다 보러 나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간단히 씻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몇 명의 조깅하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예뻐요. 서정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민수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그는 바다가 아니라 서정은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서정은이 물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서정은 씨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바다 보며 커피 내리고 싶어요. 서정은의 말에 민수는 웃었어요. 저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 갈아둘게요. 정말요? 네, 서정은 씨가 일어나면 바로 마실 수 있게요. 민수의 말에 서정은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약속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민수 씨는 뭘 하고 싶어요? 서정은 씨와 함께 있으면 뭐든 좋아요. 작은 카페라도 운영해 볼까요? 좋아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서정은 씨, 네,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 선택한 거요. 민수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서정은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할 리 없어요. 민수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저도 그래요. 서정은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차이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서정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정은은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돼요. 서정은 씨, 결혼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프로포즈예요. 반지는 없지만 마음은 진심이에요. 민수가 서정은의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정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포옹했어요. 파도가 더 크게 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이렇게 바다 보며 살아요. 네, 매일 함께 해 뜨는 거 봐요. 그리고 매일 커피도 함께 마시고요. 네, 평생 함께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어요. 56살과 39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서정은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났어요. 그 하루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서로를 기다리게 만든 하루가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이유가 된 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